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저희 굿모닝 증시 라이브에서 매일 아침 공략주 3종목, 4종목까지도 드리고 있는데 그들 종목이 이제 목표 주가 달성 종목이 200종목 기념으로 그동안 말씀드린 종목들 다시 좀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벌써 그새 더 많아져서 270종목이 넘었어요. 이제 300종목을 향해 갑니다. 앞에서는 이제 수익 난 종목들을 주로 좀 점검을 해드렸다면 아직 수익이 안 난 종목들, 들고 있는 종목들, 좀 답답하게 하는 종목들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네. 먼저 시황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특히 이제 네. 5월에 어떻게 될지 들어보고 그래야지 또 우리 종목이 갈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지겨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진짜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돈바스 지역과 마리우폴 지역에서 이제 접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이미 승기를 잡았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지금 휴전이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결사항전을 해서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매일같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나 곡물 관련주, 농기계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다 급등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고요. 네. 당장 이제 우리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에 미국에서 FOMC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0.75%씩 이제 빅스텝으로 2개월 연속 5월, 6월 계속 올린다는 설이 그 대세였는데 지금은 0.5% 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긴축이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걸로 보이고요. 중국이 지금 봉쇄를 일부 지역은 완화하고 있는데 베이징은 또 봉쇄를 강화하고 있고 네. 지금 1분기 기업 실적이 부진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사료 농업 관련주들 또는 음식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빚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이 농기계 관련주 또는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또 수산물 관련주들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안정이 되거나 휴전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급락할 수가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이 조기 긴축을 하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런 장에서 그러면 종목을 어떤 걸 사야 되냐. 우리가 지금 그 약세장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1분기 실적은 지금 다 나왔고요. 2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종목들, 그다음에 M&A 관련주들, 그다음에 환율이 급등하는 거에 따른 피해주 수혜주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수혜주 이런 쪽으로 압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5월 이제 시황도 미리 좀 내다보면서 FOMC 회의 이후로 어떤 시장 흐름이 펼쳐질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까지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새롭게 공략하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보유 종목 중에 아직 수익이 안 난 종목들 짚어볼 텐데 에너지주 뭐 여러 번도 수익을 냈기도 했지만 다시 공략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S51, 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에너지주는 특히 전쟁이랑 관련이 많이 있고 인플레랑도 관련이 있어서 좀 집중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S-OIL, GS, 뭐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쪽에 수익을 냈습니다만 네. 수익을 내고 이미 매도를 했는데 이제 한두 개 종목이 약간 지금 목표 달성을 못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다시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뒷북을 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을 보면 급락이 나와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단기 급등했을 때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유가가 지금 WTI가 지금 10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휘발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소비 자체도 위축이 되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소비재 관련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급등했던 대성에너지나 한국석유 같은 그런 테마주들 쪽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5%, 6%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말씀드린 게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다. 그럼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오히려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나 이제 원유 공급이 유럽 쪽에 중단이 된다고 하면 사우디 쪽의 사우디나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한 저가 매수세들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셰일가스 관련주들로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강세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S-오일 같은 쪽이 오히려 공략하기 좋다는 거고 네. SK이노베이션도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네. 아직 목표가 달성을 못했고 네. 지금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한번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은 정유가 100%가 아니고요. 또 다시 아시는 것처럼 SK온 자회사에서 하는 2차 전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좀 하락폭이 큰 상태였고요. 지금 올라가면 22만 5천 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 매물대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는 현재 20만 원대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20만 원 정도에서 저점 확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22만 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네. 또 그러니까 두 번째 공략해서는 그래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 공략했을 때 타이밍상 그 이후에 아직까지 좀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그럼 다시 추워질 때 연말까지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시던데 한국가스공사 AS 해볼게요.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단 천연가스 가격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가스전원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38,000원, 39,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천연가스 가격 지금 미국이 뭐 8% 정도 급등했는데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경기가 침체로 확인이 되지 않는 한은 에너지 가격에 완만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42,000원대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42,000원대에서 45,000원대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있어서 막바로 못 갈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신 분들, 두 번째 들어가셔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43,000원, 4,000원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고 1차 때 들어가셔서 지금 손실 아직 회복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3, 4분기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그러니까 매수가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만 원에서 4만 1,000원대 조정 시에 한번 추가 매수도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다시 한번 AS 확실하게 가격대까지 짚어드렸고요. 게임주 또 진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쭉쭉쭉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최근에 공략한 펄어비스는 지금 중국 판호 영향에 또 검사모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뭐 M게임 그리고 뭐 넥슨 게임즈로 이름도 바뀌기도 했는데 이들 종목들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확실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등락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뭐 사상 최고가 2.99% 장중에 3%를 넘어섰다는 네. 얘기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들 쪽에 악재죠. 그러니까 게임주나 뭐 NFT, 메타버스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성장주군에 속하는 종목들인데 역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중국 판호가 이제 개방이 됐다는 걸로 펄어비스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펄어비스가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공개 이후에 지금 반응이 뚝 떨어졌다라는 것 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예, 급락이 나왔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역시 개인들이 낙폭 과대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주봉이고 일봉을 보면 지금 그 85,000원대 정도의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지금 보면 지금 65,000원대네요. 65,000원대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지금 66,000원대 정도에서 네. 주가가 반등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좀 안정이 되면서 새로운 또 신작 개발과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한 8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65,000원대에서 68,000원대 정도의 저점 확인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타의 손절이 늦으신 분들은 지금 좀 시장을 관망하셨다가 8만 원 정도 올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 시마다. 펄어비스 다시 한번 AS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아직 보유 중인 게 M게임, 넥슨 게임즈는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또 공략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어떨까요? 네. 지금 M게임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이제 열혈 강호죠. 열혈 강호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요. M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증권사 쪽에서도 중국 내 PC 게임이 신작이 부재한 상황에서 열혈 강호 온라인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업데이트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반기 신작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임주들이 급락하는 데서 지금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여지죠. 네. 차트 모양을 보면. 그러나 역시 11,0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매물대에 진입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12,000원대를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트 모양상으로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하반기 신작 모멘텀이 나올 때 아마 12,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열 강호가 중국 시장 그 모바일에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12,000원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당분간은 12,000원이 박스권 상단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넥슨 네. 게임즈를 한번 보시면 넥슨 게임즈는 지금 이거는 M&A 관련주기 때문에 잘 버텼다는 거죠. 지금 다른 게임주들이 급락하는 자리에서 수급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건 뭐 일시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은 있었습니다만 차트 모양을 보면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넥슨 GT와 넷게임즈 합병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사우디 국부펀드 쪽에서 계속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거고 지분 매각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흐름을 보면 22,000원대에서 24,000원대 정도의 조금 횡보를 거치다가 저는 27,000원대 정도까지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M&A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 3만원대 돌파도 가능하다. 그래서 네. 장기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넥슨 게임즈는 3만 원대 보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NFT 가상화폐 관련 주들인데 우리가 비덴트, 우리기술투자는 진짜 여러 번 공략해서 진짜 여러 번 목표 주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진짜 최다 공략, 6번째 공략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공략한 건 아직 수익이 안 나서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날,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도 수익이 났다가 또 다시 공략을 해서 아직 보유 중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 핫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쿨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역시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한 달간 월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고점이 46,000달러예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46,000달러가 고점이고 지금 현재 내려와서 36,000달러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37,868달러예요.
그래서 전일 대비 1.57% 정도 하락한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나 지금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자리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이나 주봉을 보면 거의 저점 부근이에요. 비덴트는 특히 13,800원 신저가, 일봉상의 신저가를 깼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빗썸 투자, 뭐 지분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봉상으로도 보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예, 그 발표가 되고 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덴트는 이제 공략하지 않습니다. 공략하지 않고요.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다시 진입을 했죠. 여러 번 팔고 나서 다시 진입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 가상화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창투사로서 일자리 관련주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비덴트하고는 차트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죠. 지지선을 깨지 않고 깨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8,000원에서 8,200원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10,000원대 정도까지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단알은 역시 전자결제 관련주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반 이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의 9,000원, 지금 9,300원 이 자리에서 저점 확인하는 과정이 보일 거고요. 하락폭은 컸지만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덴트를 공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차기 후보주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단기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후보군에는 아니고. 예,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략을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지금은 안 할 뿐. 네, 공략 후보에 비덴트도 들어 있습니다. 그 딱 타이밍이 되면 저희가 말씀드릴 거예요. 굿모닝 증시 라이브 그때 라이브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매일 아침 8시부터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주, 그리고 엔데믹 관련주. 진짜 이제 완전 마스크, 실외 마스크도 벗고 거리두기도 거의 다 해제가 됐고 리오프닝주, 뭐 리오프닝으로 엔데믹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뜨거웠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도 한동안 지금 마스크를 벗고 뭐 여행이 자유화되고 이러면서 여행주들이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의 그 주도주는 역시 여행주, 항공주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컸고요. 소비재들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우리도 지금 한 일일 한 5만 명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일이 얼마인지 체크 안 하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변이들도 계속 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우리 차익 실현했었고 그랬었는데 강원랜드,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또 안 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여행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리오프닝 중에 항공주가 꺾어지면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하락합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보면 지금 그 기업 결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가 미국 항공사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 주가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개파락을 한 상태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죠. 대한항공을 보면 3만 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기 그래서 제가 항상 32,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29,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좀 횡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는 그게 속도가 좀 붙는다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에 대해서도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재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개파락을 했다는 걸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 상승을 31,000원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32,500원대가 일봉상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35,100원이 주봉상의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리포닝 엔데믹 관련주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관심 많으신 반도체 IT 관련주 진짜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이미 뭐 이익 실현한 종목도 많이 있지만 이 DB하이텍 같은 종목, 종목은 너무 참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수익을 주지 않고 있고 LG전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테스나, 신텍홀딩스는 이제 오늘 익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들 종목들 반도체 IT 관련주 짚어볼게요. 네, 우리가 차익 실현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원익 QNC, 뭐 심텍, SK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PHC, BHC, 이수페타시스. BH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너무 많은데 지금 정말 아픈 손가락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DB하이텍. DB하이텍이 있고요. LG전자, 그다음에 심텍홀딩스, 뭐 테스나도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테스나는 이제 그 두산그룹의 인수가 돼서 네. 성장성 때문에 급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보유 중인 종목만 집중적으로 좀 AS를 해드리도록 DB하이텍 하겠습니다. 이제 맨날 물어보세요. 7만 원 아래잖아요 아직. 예, DB하이텍이 보면 정말 상승은 굉장히 약하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2, 3%씩 네. 하락해요. 올라갈 때는 1% 이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최근에 이 정도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쌍끌이 매수가 약해요.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고 봤더니 지금 실적 전망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TSMC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운드리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지금 56%, 삼성은 지금 16%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DB하이텍이 지금 물량 때문에 실적은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TSMC가 독식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저점 부분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66,200원 여기가 바닥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는 68,000원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그 강력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포지셔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2,000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관망하시다가 7만 원을 넘어가면서 대량 거래가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의 목표가는 일단은 7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먼저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은 역시 세계 시장의 변화라든지 점유율의 변화, 그다음에 삼성과 TSMC 흐름을 한번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도 조금 더 보유해서 가져가도 되겠죠? 네. LG전자는 지금 일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 차익 매물 개인들이 또 계속 사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전장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동차 전장 기업 여기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개인들만 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역시 11만 2,500원 저점 찍고 나서 지금 11만 6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에서 바닥 따지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12만 5천 원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고요. 하반기에 자동차 전장 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13만 원대 정도까지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까지 다시 한번 AS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익 안 난 종목이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이 있고요. 또 몇 종목이 있는데
파마 리서치 이 종목도 사실 뭐 리오프닝 엔데믹 관련해서 이제 임의용 쪽 관심을 가져보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수익 전이고요. 유한양행도 뭐 수익을 아직 뭐 크게까지 나지 않아서 목표 주가 달성 전입니다. 아미코젠도 그러하고요.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마 리서치를 공략주로 드리고 나서 목표가 거의 근접을 했었어요. 99,000원까지 고점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락해서 89,0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익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근데 하겠지만 우리가 아직 목표가를 조금 높게 드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좀 더 커서 21선, 61선 부분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은 지금 계속 던졌다가 바닥권에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와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88,000원에서 9만 원 사이가 저점을 찍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9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10만 원대 돌파하는 거는 3분기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 좀 두고 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확실하게 바닥을 찍었고요. 이런 그 유한양행 같은 역시 임상 결과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연구 개발 성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기대치보다 지금 1분기가 굉장히 밑돌았다. 그런데 1분기 실적 호조, 2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략하고 나서 목표가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급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57,000원에서 6만 원 사이를 좀 더 관망하면서 기다려 보시면 저는 하반기 쪽에 62,000원, 3,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임상시험 이상 통과라든지 3상 기술 수출 앞두고 3상이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상승폭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미코젠은요? 아미코젠도 역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미코젠은 최근의 흐름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미코젠은 발효, 효소 관련주기 때문에 여기서 쪽에서 보면 건강기능식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기 나올 것 같고 지금 주가는 지금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사이 32,000원 사이에서 좀 더 박스권 횡보로 보이다가 저는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증가하는 모습 차트도 완만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35,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오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유한양행, 아미코젠 다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만 안 들였으면 5에서 8% 들였으면 다 익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목표 주가를 높게 들여서 그래도 요즘은 다들 이제 한 8% 수익 나면은 파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많으시죠? 원전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두산 중공업이었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진짜 사명부터 뭔가 느낌이 딱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직 보유 중이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목표가를 그때 25,000원에서 24,00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네. 22,000원 정도로 좀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정책, 그 탈원전 폐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런 쪽에서 급등이 나와요. 그런 종목들의 급등이 일단락되면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 산업 이런 쪽으로 상승세가 확산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차트 모양은 지금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2,000원에서 2만 3,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에 정책 방향
그다음에 그 내각 인선 이런 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번 급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서진 시스템은 이제 무상증자 얘기가 이제 들어왔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5G 쪽에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 쪽에서 지금 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진 시스템 보면 여기서 양봉을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 나왔다가 갭 상승 나왔다가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약간의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실적 전망 2분기 이후에 베트남 쪽의 자회사를 통해서 계속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5C 시장들이 네. 삼성이 지금 주도하는 시장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도 2분기 이후에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만 역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은 양 패턴으로 저점 확인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39,350원인데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목표가 드리고요. 지금은 저점 매수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도 진짜 초반에 손절가를 살짝 이탈했는데 그때 손절을 못하고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일단 저는 좀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반등 시에 조금씩 비중 줄여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증시 라이브 계속해서 이제 공략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 냈다고 특히 단기간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 황 대표님께서 최근 공략주들이 진짜 수익을 빨리 많이 주고 있고 오히려 예전 공략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많다. 근데 이것들도 이제 하나씩 뭐 목표 주가를 낮추던가 해서 좀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 매일 아침 라이브 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에 시작해서 개장 후까지 함께하는 저희 굿모닝 증시 라이브 때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라이브 때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